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일 월요일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엄청 더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하던 방송을 막방으로 종료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사를 가고 또 서면을 쓰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또 새롭게 뭔가 시작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더 이렇게 뭔가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영친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가 같이 한번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송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는요. 답답한 정치권의 사이다 같은 쓴소리를 해주시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채팅창 고정 메시지에 뉴스인사이다가 추천하는 통통 생활용품 4종 세트,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등등 가성비 최고의 제품을 토마토 미디어 그룹 계열사인 통통몰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한번 필요하신 것 있으면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뉴스인사이다 광고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광고 너무 지겹다 하지 마시고 광고가 갖는 순기능과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엄선해서 아이템을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뉴스들만 픽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오늘도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더우니까 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많이 더워서 주말에도 오늘도 좀 많이 덥다고 하는데 물 많이 드시고 좀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덕담 이런 건 사실 다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진정성 있는 표정으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좀 믿음이 가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 두 군데에 대노했죠. 하나는 교육부, 하나는 통일부. 네. 이분은 정말 속전속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를 내고 나면 갑자기 뭔가 샥샥 바뀌네요. 네, 빠르게 네.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과거 대북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영우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을 공개했는데요.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좀 걱정했던 게 김영호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뭐 뉴라이트 계열 교수다라는 거 다 알려져 있고 되게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네. 김정은은 뭐 타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남하고 북이 좀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같이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국방부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을 필두로 해서 지금 통일부가 너무 미온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통일부 노조가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죠. 통일부 네. 노조가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이 월북했다고 주장되는 뭐 이제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 견해를 달랬다. 이것 때문에 성명이 한 날 나간 게 있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통일부를 좀 갈아엎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던데 그런 얘기 알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장차관이 동시에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부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 김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 이제 차관에는 문승현 태국 대사를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장차관을 동시에 임명한 거는 처음이고 또 이와 함께 달라진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전임 정부에서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집중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의 무게를 좀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명된 후보자도 세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구구 인사를 이런 식으로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구시대적 냉전주의, 적대적 대북관 네. 이게 좀 심화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의 이제 또 발언도 또 화제가 됐는데요. 네. 지난달 30일에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에 기자들을 만나서 통일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고 대북 통일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당 후보들은 극우 인사를 규정하고 이제 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의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 간에 매몰된 사람이 지명됐다. 극우 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보는 게 봐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이 거절됐어요? 네, 방북이 거절됐습니다. 북한 소식을 연이어 전달하게 됐는데요. 이제 북한이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쪽에서 정몽원 회장 20주기로 맞춰서 추진하는 방북 계획에 대해 거부 인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 외무성이 남한의 어떠한 인사도 방문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남한의 인사의 방문 추진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반응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제 좀 이례적인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 20주기에 맞춰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니네 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지난 1일 날 현 회장 쪽에서 지난달 27일에 방북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하려고 했다면서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한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그리고 하루 만에 북한 공식 매체인 조선 중앙통신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도 의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토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통일부도 지금 세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북한도 지금 세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평통? 네, 조평통이라고 네, 아태평화위 이런 데서 했다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뭔가 좀 이렇게 발표하는 곳에 따라서 의미가 있나 보죠? 네, 원래는 이제 북한은 이런 이제 남북의 이야기는 조평통이나 아태위라고 해서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입장이나 외교를 담당하는 이제 외무성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외무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남북 관계를 적용했던 특수 관계 대신에 이제 한국을 외국처럼 대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곳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건 결국 남한과 북한은 한 조국이다. 같이 평화롭게 통일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데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외교부처에서 담화를 발표한 걸 보면 그냥 우리도 이제 남남으로 생각하겠다. 니네랑 같이 안 해보겠다. 이런 뜻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모두 차단했고요. 남북 이제 당국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형색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좀 보여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현 회장 남북 정상이 열리는 대화 국면에는 정 회장 15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 20주기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북한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문에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현재 현대 아산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일단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정은의 방북을 거부하면서 남조선의 어떠한 인사도 입국을 불허하겠다.
입경이 아닌 입국으로 말하는군요. 인사의 입국도 불안하겠다, 불안하다 이러면서 대통령,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여러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월요일 순서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답답한 정치 시원하게 쓴소리 해주시는 우리 원로이십니다. 사이다 중에 사이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뭐 원로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네. 이렇게 씩씩하고 화이팅이 넘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뉴스토마토 바로 이 자리에서 네. 강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엄청나게 많이 오고. 예, 여기 꽉 차고. 꽉 차고. 야, 역시 대단해요. 근데 무슨 내용으로 강연을 하셨던 겁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다. 어. 그런데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네. 협력할 것 협력하고 싸울 것 싸우자. 근데 제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오늘 또 보도 보세요. 예. 제가 딱 예측한 대로 북한의 경제는 일본의 납북자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달에 제가 특사할 때 만났던 똑같은 코스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북일 간에 접촉을 했어요. 예. 이건 굉장히 큰 뉴스인데 그렇죠. 일본이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미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 서로 양해가 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도 ICBM 핵실험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내년 바이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북한 전쟁부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통일부는 국방부가 아니에요. 네. 북한 문제를 잘 연구해서 접촉하고 대화를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언젠가는 통일을 하자는 그런 부처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국방부예요? 전쟁부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윤석열 패싱, 한국 패싱, 그리고 통일, 네. 봉남, 통일, 통미, 봉남 순서로 간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통하고 남한은 제끼고. 제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도대체 네. 남북 간은 뭐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역사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에 완전히 바쳐버리는데 네네. 이 북한 문제마저도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주도권을 뺏긴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외교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김영호 교수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양반은 북한 전쟁부 장관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도 있어야 비슷해야 된다. 뭐 이분은 이런. 북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 저는 극우적인데. 예. 장미란 차관의 인사는 참 선수 출신 네. 또 용인대 교수하면서도 사회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됐다. 네. 그렇지만 통일부 장관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전에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강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취소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가 하면 네. 뭐 각 부처의 차관들 다 경질해가지고 청와대 비서관들 보내서 그러니까요. 전진 배치해 직활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장관은 허수아비, 실세 차관으로 대통령실과 직활 통제를 하고 예. 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소위 1, 2, 3급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다 솎아내겠다. 그러니까요. 모든 부처에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면은 물론 1급 승진돼 있는 분들은 나갈 수 있어요. 임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2급, 3급 이러한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누가 일하겠어요? 근데 분열돼요.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 복지부동이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다 바꾼다는데요. 무슨 아니, 뜻입니까? 이게 대통령은 도대체?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검찰은 상명하복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명령이 되지만은 네. 대통령은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게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네.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수층에서도 그럽니까? 그렇죠. 자, 좀 차근차근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초두에 우리 원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강연에서 내가 한 말은 윤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 이 말하고 민주당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당이 잘못해도 민주당이 잘못한 거고 대통령이 잘못해도 민주당이 잘못한 거고 누가 그건 잘못해도 아니죠. 맨날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민주당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싸울 건 싸워줘야 돼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전국에서 집회하고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거 잘하는 건데 네. 다른 거는 뭘 못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나 지금 현재 민생 문제나 민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경찰권을 약화시켜서 민중의 지팡이에서 민중의 곤봉, 몽둥이. 몽둥이로 네. 바꿔가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관, 시민단체, 노조, 이 무자비한 개혁,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이동관 네. 특보의 임명, 네. 이런 문제를 짚어 나가야 돼요. 근데 말해도 안 들었잖아요. 아니 그렇으니까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은 의원들이 또 좀 단식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문제는 네. 잘 하고 있어요. 그건 잘하고 있고. 예. 자, 나머지 문제들도 그렇게 좀 잘해라. 후쿠시마 보면은 오늘 아침 보도 보면은 일본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예.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 극우 개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김채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보수 유튜버처럼 활동을 그동안에 많이 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코로나를 이용해서 마르타 실험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등 뭐 별별 이상한 말을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새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차관급의 그 공무원, 예, 공무원 인재교육원 거기 원장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모든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무원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하겠죠. 아, 그래야 된다. 그렇지만은 극우 유튜버들이 정부로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잘라내고 네. 극우 유튜버를 등용하는 그런 정부의 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한 막말을 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 또 뭐 개발원장? 네, 이제, 차관급 네. 이런 것으로 등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극우 정권으로 가겠다. 편가르기 해서 잡아가겠다. 내년 총선 이기겠다. 절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 그렇죠. 그래도 내 편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까? 확실하게?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실천연대 이부영 이사장이 네. 오연호 TV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우리가 박정희 시대도 살았고 전두환 시대도 살았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국민들의 수준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게 되면 극우 쪽으로 계속해서 안테나가 향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극우 유튜버를 초대를 많이 했고 대통령실에서 누나도 극우 유튜버의 누나 같이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도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이 좀 많은 거네요. 물론 극우 유튜버들 소위 태극기 부대들의 지원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하셨지만은 당선인 때나 네. 또 후보 때나 항상 협치를 강조하고 네. 남북 문제도 대화로 네. 이렇게 풀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오셨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권 1년 사이에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건 도대체 불안해서 살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러니까 또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마약에 빠져 있다. 뭐 이딴 말을 또 했단 말이죠. 서로 막말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거 쿠데타로 집권했다. 일단 첫 번째 이 말을 동의를 하세요? 이 말은 왜 나온 겁니까 민주당에서? 글쎄요, 그 윤영찬 의원이 그러한 말을 지적했던데. 그랬죠. 예. 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 업무 스타일이 꼭 혁명한 사람처럼 그렇다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네. 그런다고 일개 그 초선 의원이 한 것을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아량을 가져야 돼요. 포용을 해야 돼요. 네. 협치를 해야 돼요. 이런 분이 민주당이 마약에 빠져 있다. 마약은 누가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막말이 오고 가고 하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보세요. 각 당에서 붙은 현수막이 막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법안을 개정해서 거리에 현수막 붙이는 것을 억제해라. 그 법안을 내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은 통과가 되잖아요. 네.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테니까 민주당부터 그러한 막말을 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제거하겠다. 이것도 국민에 대한 혁신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말들이 오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 예전엔 좀 그래도 싸움을 하더라도 좀 정도가 있고 품위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개각 명단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급에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전진 배치해서 대통령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걸 보였는데, 근데 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이동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명단에 빠졌습니까? 안 시키겠다는 뜻일까요? 제가 좀 탐문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아주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제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재고도 하고 있습니까? 예, 여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면은 네. 국민 필요 없다. 나하고 싶은 대로 한다. 만약에 이것이 다시 발동되면은 임명할 것 같아요. 예.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얘기해가지고 계속 몰매맞게 하기 싫다. 청문회 2번 하는 격 아니겠냐. 글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 보도를 보면은 집권 여당 내에서도 집권층에서도 꼭 이것을 돌파해야 되느냐. 이번에 또 학폭 관계가 오늘 아침에도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거짓말만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진짜 좀 당당하고 자유롭고 그런 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부 1급 공무원들 전부 다 지금 다 사표 썼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 국정원도 1급 공무원들 다 사표 쓴 거예요. 30-40명 다 근데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 1급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본래 임기가 없습니다. 되게 2급에서 1급 승진을 하면은 차관보, 실장, 뭐 기획실장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많으면 길면은 2년, 짧으면은 1년 반 정도를 하고 차관으로 승진이 되거나 또는 나가는 거나. 다른 부처로 나가죠. 부처가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또는 뭐 공무원을 떠나는데 이렇게 해줘야 하위직, 그러니까 하위직이 아니라 2급, 3급, 4급 이러한 직들을 숨통이 터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1급을 몽땅 바꿔친다? 또 일부 보도 보면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급, 3급 공공단도 물갈이 다 한다. 네네. 그런데 공무원이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서 일 안 할까? 아니 복지 부동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고 겁나고 속상할 것 같은 게 그냥 그 루틴대로 매뉴얼대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금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는 부서가 통일부, 환경부, 교육부. 교육부. 예, 교육부는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만요. 그냥 뭐 방통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권익위. 지금 너무 많은 부처들에 대해서 다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국토교통부도 해당이 되던데요. 네. 어떻게 됐든 직업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그러니까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직업 공무원 체제가 완전히 우리나라도 정착돼야만이 네.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무런 일반적으로 문제가 정책을 없듯, 하죠. 예. 일본의 총리가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듯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은 공무원들은 자꾸 복지 부동하고 또 일부 지금 과거에는 구급 공무원이 얼마나 경쟁률이 높았어요. 네. 차차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처우에서는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일을 해야지 네.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검찰총장 하듯 하면은 장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국가보훈부에서는요, 독립유공자 공적을 다시 검증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박민식 장관인데요. 가짜 유공자의 서운을 박탈하겠다 이러면서 가짜 유공자 검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짜 유공자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독립유공자들을 또 한번 쫙 훑어보고 또 찌르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독립유공자의 서운의 기준이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도 또 분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과
조정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야지. 네. 자꾸 이렇게 분열로 가면은 나라가 네. 안 그래도 두 동강이 났는데 몇 동강이 나야 되느냐 이거죠. 아, 진짜 뭐 좀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희망찬 소식은 안 들리고 계속해서 누구를 때려잡는다, 보복한다, 사퇴시켰다, 뭐 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좀 불안하고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독립유공자 공적을 검토한다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손혜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손혜원의 부친이 이 그 독립유공자로 됐었었는데 이거 가짜다. 이거 여러 번 그때 그 사람이 품신을 올렸다가 겨우 막판에 됐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타겟팅하고 있는 느낌도 좀 들긴 해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님들도 다른 분의 공적을 가지고 공적상으로 소원을 받았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께서도 뭐 독립운동 한 건 사실인데 그 네. 후 북한과 부역 활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광복 후에 조선 공산당에서 활동했다. 예. 이력이. 예. 그런데 그 당시도 서운을 할 당시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지만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그렇죠. 서운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그러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한편 또 그러면서도 조봉암 선생부 같은 분은 서운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970년대 이전에는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적격자가 서운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게 아마 이번에 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은 문교부 뭐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보훈부 전신 네. 보훈처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이 구실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에 무명 민주당원 선친 성묘 이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이낙연 대표가 늘 그걸 자랑스럽게 강조했었어요? 생각했어요. 자기 선친이 네. 이 민주당 당원이었다. 그리고 그 암울한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데 편진가를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농촌에서 농부의 입장에서도 당신은 지금은 다 개명됐지만은 당신은 어두운 시대 때인데도 자기 선친이 그렇게 일종의 민주화 운동을 해서 김대중 총재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행보를 보게 되면 그 예전부터 자랑스럽게 했던 그 행동을 이제 먼저 하면서 상징적으로 나는 이렇게 민주당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제가 보여주고. 볼 때는 그것을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선친도 이렇게 평당원으로서 네. 굉장히 헌신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원들도 다 이렇게 헌신하고 단합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럼 본인도 백의종군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백의종군? 왜 백의종군을 해요? 무명 민주당원으로서 아버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일종의 자격을 갖추고 동아일보 기자를 네네. 사선 의원을 전남지사를 총리를 다 하셨죠. 민주당의 네. 대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활동하는 거죠. 왜 백의종군 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조금 향후 이렇게 큰 틀에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양이 씨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 지금 모처럼 만났고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악정으로 네. 국가가 위기가 있으면 빨리 만나야지. 뭘 그렇게 꾸물꾸물하고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SNS로 빨리 만나라. 네. 뭐가 그렇게 틀어졌냐. 빨리 만나서 손잡고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해야
내년 총선에 이길동말동한 선거에 이기는 거지 다 패배하면 다 끝이다. 두 사람 다 나는 이상해요. 그럼 누가 뭐가 좀 무슨 문제? 뭐 누가 문제예요? 남북 관계도 아니고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면서 같은 당에서 왜 못 만나요? 왜 그렇게 늦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리 만나서 그렇게 손잡고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이 네.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고 당원들이 바라는 양희 씨의 행동이에요. 그건 양희 씨.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둘이 다 문제지. 둘 다 똑같이 문제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아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자마자 이낙연 대표 전 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했으면은 좀 어디 뭐 고향에 가기 전에 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야지. 그러니까 왜 못 만나요? 난 그것은 이낙연 이낙연 대표가 너무 그 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대표가 좀 같이 서로 좀 협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뭐 해야지. 좋을 텐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네. 또 공개적으로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라고 했으면은 전 대표니까 돌아왔으니까 네, 인사 가고 만나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양희 씨가 만나서 손잡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정에 대해서 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과 혁신은 단합이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는 거다. 그걸 보여야지.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출연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자신의 갈등과 관련해서 당신이 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는 그때 너무 섭섭하고 속상했다. 근데 대통령도 윤석열을 좀 버거워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국내 정치에 개입은 하지 못했지만은 네. 같이 상황,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듣는 입장이죠. 식사할 때나 들으면은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는 강한 집착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 보장해줘야 된다. 네, 보장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추미애 장관과 이 갈등이 있을 때 같이 물러가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누가 했어요? 그 정세균 총리가 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그 제가 누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정세균 총리한테는 안 들었어요. 그렇게는 안 듣고. 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노영민 실장한테 추미애 장관이 물러가도록 해라. 네. 이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도 바로 물러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좀 늦어진 그 저간의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지금 그러한 얘기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잠깐 들어보면 추 장관이 그때 물러나라는 뜻을 알면서도 그냥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둘이 동반 사태가 안 됐다 이 얘기예요? 그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 뭐 휴가도 내버리고 회의를 일주일인가 연기를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아예는 처음에는 원래 둘 다 같이 나가라 이런 기조였습니까? 아니 글쎄요. 그것은 모르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물러가면은 검찰총장도 그만두겠다. 네. 그때 그쪽에서 그렇게 그렇죠. 나왔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추 장관이 얘기한 거랑 또 조금 다르네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섞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추 장관 얘기는 나를 그렇게 물러나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엉망이 되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했다. 왜 꼭 보장해야 됩니까? 그건 본인의 철학이니까. 임기가 있는데 왜 그 전에 나가게 하느냐.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인 그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막말적으로 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물러가면은 곧 이어서 함께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네. 같이 물러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추 장관한테 통보를 하고 추 장관이 바로 물러갔으면은 좀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뭐 다른 게 있어서 예. 늦게 나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어요.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추 장관도 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자기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추 장관 나갑니까? 국회의원? 나오겠죠. 국회 추 장관- 나오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요. 모르지만. 네, 모르죠. 모르지만. 네. 지금 이렇게 자꾸 밑자락을 까는 거는. 밑자락이 아니라 네. 본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도 사표를 받을 생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두 분이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옆에서 들으니까 그러한 점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하는 행보는 총선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추 장관이 지금까지 정치했는데 출마하리라고 봐요. 그럼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당시 윤 대통령하고 좀 서로 맞섰었고 대통령 때문에 조금 희생당한 측면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는데. 아니 인식하면 인식했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추 장관을 공천을 줄 거예요. 아니, 표를 그러니까 찍어줄 당연히 거예요. 그쪽은 공천 안 주겠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추 네.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항마 비슷하게 좀 연결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대항마 되는 거지. 그것이 원칙이죠. 그럼 뭐 같이 가요? 손잡고 가?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보면은 조국, 추미애, 이재명 다 이 라인들이 지금 핍박받은 사람들로 좀 분류는 되는군요. 말씀 들어보면. 많아요. 많아요. 박지원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원데이 스피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경제생활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좀 전에 나온 이 재개발 재건축 설명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고 이쪽에 관심 많으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광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생활용품 브랜드 저희 뉴스토마토, 저희 토마토 그룹에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계열사입니다. 생활용품 브랜드 통통생활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에 신상품 4종을 출시했습니다. 저희 뉴스인사이더를 통해서 처음 소개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미 등 4종입니다. 지금 라이브 더보기란에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통통생활용품 이렇게 치시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7월 구매 고객 이벤트 있고요. 10,000원 이상 구매하신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뉴스인사이다가 준비한 가성비 최고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4종 세트 다 지금 구매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신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런 콘텐츠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방송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말씀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가격, 밀가루값 내려 이러니까 라면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내렸단 말이죠. 과자, 빵 이런 업체들도 인하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밀가루값은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 다 올라가지고 뭐 내리고 말고 할 게 또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도 그냥 내려라 그러니까 또 눈치껏 쫙쫙쫙쫙 내리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3인 3색인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라면 가격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의 10% 내외로 줄줄이 시차를 두고 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내린 거는 품목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평균 5% 미만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올릴 땐 성큼성큼 전 종목으로, 네. 그러나 내릴 때는 찔끔. 그러니까 생색내기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 봐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라면값을 잡은 정부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요? 라면값을 그러니까, 잡은 정부라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 자평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건값이 내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원자재 값이 하락해도 그냥 업체들의 이익으로 그렇죠. 가져갔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그 추경호 부총리가 방송사에 나타나서 지금 국제 밀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 왜 업체들은 반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했고, 그러자 이제 라면 업체들은 그거였어요. 논리는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밀가루 가격이 더 올랐다. 네. 밀가루 가격 그러자 바로 이제 또 정부가 밀가루 업체, 제분업체 만나서 압박을 하니까 밀가루 업체들이 7월부터 가격을 5%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라면 업체들이 그 인하폭, 밀가루 인하폭만큼 인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묻어가자 내릴 때 네. 라면 업체 1위 업체 내리니까 2, 3, 4위 업체,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과 업체나 빵 업체도 보니까 네. 할인폭은 굉장히 미미해요.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서 다음 타깃이 되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조금 생색내기로 좀 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라면은 신라면 하나 내렸어요. 농심은. 새우깡도 내렸는데? 새우깡, 과자 하나. 라면 하나, 과자 하나. 상징적인 거. 그렇구나. 근데 이 네. 두 개가 차지하는 게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 두 가지 매출만 연 3,600억 원이에요. 하루에 10억 원씩 팔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50원, 100원 내렸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주력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심은 이 주력 제품 하나만 내린 거예요. 라면 네. 하나, 신라면 하나를 내렸는데, 근데 딴 데들은 주력 품목은 내리지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불닭볶음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빔면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라면이라든가, 그 자사 브랜드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은 뺐어요. 네. 그건 그냥,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포지션은 다르지만 업계가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라면 업체들한테 그렇게 딱 콕 찍어서 라면값 좀 내라 이랬을까요? 라면은 사실 그 런치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뭐냐? 지금 라면값까지 오르니까 네. 옛날에는 라면 먹고 김밥 한 줄 먹어도 네. 정말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라면, 김밥 먹고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하고 김밥 먹으면 10,000원 가까이 돼요. 넘어가거나.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런치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뭐냐? 왜 라면 가격까지 올라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면 가격 인상분이 대부분 밀가루 가격이나 파미와 같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그동안 이제 국제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가격 인하를 압박한 거고, 라면 이후의 대표적인 이제 서민 기호 음식이라는 게 라면 이외에도 이제 삼겹살, 그리고 이제 소주 같은 경우인데, 소주는 이미 지난해 주전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체들 올리려고 하니 이러다가
이제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에 5,000원 넘어가겠네, 6,000원, 5,000원 넘어가겠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압박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소주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근데 이미 업소에서는 가격을 인상해서 막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삼겹살은 이거는 돼지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예 들여다가 할당 관세를 제로로 해서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면 가격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폭만큼 반응하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라면을 타깃을 한 겁니다. 그러면 라면 타깃을 하면 뭐가 좋으느냐? 일단 밀가루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음식료 제품들이 밀가루를 기반으로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리라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뭐 얹혀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제과업체나 그리고 빵업체들도 보면 꼼수예요. 제과업체 혜태 제과는 가격 하나 내렸어요. 과자 하나 가격. 롯데는 과자 가격 3개 내렸어요. 3개 과자 가격.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버티는 데도 있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격이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롯데나 혜태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눈치 보면서 이기에 편승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오리온은 영업이익이 그들보다 한 높죠. 5배가량 높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빵도 비슷합니다. 빵은 프랜차이즈 일이 없인 SPC 그룹이에요. SPC 그룹은 이제 삼립이라는 네, 삼립. 완제판 빵을 파는 데도 있고, 파리바게트라는 이제 제가 프랜차이저도 있는데 합쳐서 30개 제품을 평균 한 5% 정도 내리는데, 이 파리바게트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무려 3번이나 걸쳐서 가격을 인상했어요. 밀가격 인상을 이유로. 그리고 인상폭이 거의 한 20% 넘게 올렸는데, 야, 이거 내림폭은 5%에 그치고 있으니 생색내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제 이 생색내기 그치고 있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라면값 50원이라도 내려주면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양새가 자발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너네 안 내리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해서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컨대 수능 킬러 문항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데 그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일타 강사나 이 대형 학원의 쪽에서 그럼 이게 도대체 그렇게 혼란을 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제 걱정을 한마디 했더니 국세청 세무조사가 짝짝짝짝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상황에서 라면 업체들이 값을 내리는 것도 이런저런 자본적인 이득을 고려했다라기보다는 이거 말 안 들으면 우리 또 압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해서 내린 것처럼 보인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관치도 관치인데 네.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뭐 가격 네. 당합이라든가 이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업체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당초 이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여름 성수기 전에. 그래서 가격을 최대 아이스크림 가격이 25% 올리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빵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낮추니 그러면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 그러네. 그리고 자사가 이 편의점 업계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품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업체마다 품목은 조금 다르지만 뭐 우유라든가 과자 일부 이제 경우에는 PB 제품 가격을 내렸어요. 근데 네. 편의점도 가격을 올린 제품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 맥주 넥캔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10,000원에서 11,000원 올라갑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얘기해드렸는데 이게 12,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묶음 캔 맥주뿐 아니라 커피, 음료수, 냉장식품, 안주류 이런 것들은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7%, 적게는 7%, 많게는 14%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하 제품의 뉴스에 떠서 그런데 노이즈 마케팅으로 올린 제품도 상당수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부가 이렇게 시장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효과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2010년도 MB정부에서도 이렇게 생필품 물가, 농축수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어서 그때도 원자재 이제 급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재부 1급 간부들이 나와서 쌀 전담하고 배추 전담하고 네. 배추국장, 쌀국장이 있었어요. 실제로 전담 마크에서 52개 품목만을 골라서 관리해봤어요. 관리했는데 됐느냐?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MB 물가가 기본 물가보다도 1.6배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없앴거든요. 부작용은 뭐냐? 부작용은 업체들은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슈링크플레이션, 용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좋지 않은 원자재를 쓴다든가 원가 요인을 피해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피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라는 게 458개 품목의 1년 전 물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지난해 5% 올랐고 올해 아직 3% 후반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더지 잡기랑 똑같아요. 처음에 딱 떨었어. 라면 가격 때리니까 옆에 제과, 그 다음에 이제 빵 이렇게 네. 내려갔는데 네, 네. 문제는 뭐냐? 은근슬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정부가 특히나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굉장히 그 공을 들였던 게 네. 대출금리였어요. 대출금리 잡기에서 은행의 공공재 성격, 니네 이제 성과급 잔치하지 말아라,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 라면서 압박하니까 네. 한은이 금리 인상 계획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낮췄어요. 네. 잠깐. 근데 지금 다시 이 정부의 10%원 이 서슬이 네. 이제 은행에서 다시 시금리 업체로 올라가니 지금 보면 한은이 사면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금리 올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다시 도로 이제 조금 감시망이 좀 소홀한 틈을 타서 먼저 눌러놨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정부가 물가 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게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보면 가중치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가중치를 1000이라고 봤을 때 라면의 가중치는 3이 채 안 돼요. 거기에다가 빵은 6.5, 스낵은 뭐 3.5인데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한 금액이 20. 워낙 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휘발유도 한 20 정도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가격 통제로 인한 물가 안정은 예로부터 전례가 없다. 실제적인 이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지금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출발하던 한국식 나이가 이제 사라지는 건데, 근데 혼란은 조금 가중될 것 같습니다. 자, 만 나이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나이를 그냥 섞어서 사용하는데 자연스럽게 네.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나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면 전 26세 10개월이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 아니라 1살로 출발하다 보니까 1년 생일 지나면 2살 돼버립니다. 자, 그 한국식 나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 나이라는 건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0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생일이 지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연나이라는 건 뭐냐? 해가 바뀌면 당연히 1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 플러스 1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시작을 해서 해가 바뀌면 그냥 자동으로 1년 올라가는 게 연나이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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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네. 만 나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올해 생일이 지났다. 이제 뭐 2000년생이라고 하면 2000년생인데 올해 생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올해 2023년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인데 7월 이전 생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23세. 예. 23세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생일이 돌아오면 그때 24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안 지났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년도 빼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나이 한 살 더 빼줘요. 23이 아니라 22세. 22세 뭐 5개월, 22세 맞습니다. 7개월 이렇게 가는군요. 22세.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출발한다. 네. 그리고 이제 생일이 지날 때마다 그때 1살이 더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살 몇 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그 응시 서류에는 그동안은 만 몇 세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만이 없다 하더라도 네. 만 나이다라고 하는 게 법적 사회적 통일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융상품, 그러니까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보험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건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만 나이 기존대로 하고 있어요. 그 네. 변함이 없다. 네. 변함이 없다라는 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이제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예, 금융상품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게 뭐냐? 보험 나이. 보험 나이. 나이가 다른 나이하고 좀 틀려요. 네. 보통 이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생일이 6개월 단위로 해서 미만일 경우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이라면 한 살 더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 나이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 나이 계산할 때는 조금 전문가에게 일단 당장은 좀 확인을 받으시거나 인터넷에서 그 계산하는 방식을 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혼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소장님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